반갑습니다. 복만대입니다. 이명범과 바버즈 공연을 보면서 굉장히 신선했고, 공연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탈피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혁명 같은 느낌도 좀 있었고, 낯설고, 그래서 바로 찍어서 틱톡에 올렸는데 조회수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특별한 퍼포먼스 없이 오로지 아이 컨택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제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누구야? 복만대가?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 마지막 영화는 아티스트 복만대라는 영화가 있고요. 2015년에 개봉을 해서 7년째 놀고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 거고요. 이런 자리 오면 좀 심각해지잖아요, 누구나. 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기 나갔을까? 한 20분을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는 로버트 오형석, 저는 군이라고 하는데 사장님이죠, 대표이고 이 행사의 주최자이고, 만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VR 로맨스라고 하는 버추얼 로맨스, 가상 공간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를 찍으려고 하는데 미래형 고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특수 소품이기 때문에 보통 영화는 디자인을 해서 그 고글을 만드는데, 저희는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럼 비슷한 게 어디 있지 않겠느냐 찾다가 쿠팡에서 고글이 하나 나와 있는데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트릭을 좀 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찾다가 결국 이제 로버트하고 연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바이크는 지금 2대를 타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장거리를 갈 때, 그리고 단거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생에도 2개의 바이크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꿈을 펼쳐야 되는데, 이제는 좀 희생을 해야 되는 가장으로서의 또 모습도 또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결혼을 포기하신 분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뭐가 됐든. 이제 바이크를 타면서 즐거웠던 거는 많은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별것 아닌 거지만 희희낙낙거리고 재미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늘 위험은 수반되고, 긴장감이 조금이나마 늦춰지게 되면 사고를 굉장히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바이크 타면 위험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저는 삶 자체가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두려움도 많고 그렇지만 계속 바이크를 끝날 때까지 타고 싶은데, 바이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주는 이제 속도적 즐거움도 있지만, 같은 동료들하고 잠시 쉬어서 같이 쉬어가는 그 느낌, 거기서 느끼는 희열이 조금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겨울에도 오토 캠핑을 갑니다. 원래는 캠핑을 그렇게 싫어했었는데 집 나가면 개고생인 거 알기 때문에 나가서 개 추위를 좀 느껴보고, 아무리 따뜻한 옷을 입더라도 춥다라는 걸 아는 순간에 다시 집으로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을 때가 좀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꿈에는 겨울도 있고 가을도 있고, 따사로운 햇살이 지금 되게 좋은 가을인데, 살다 보면은 좋은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는데, 자기가 지금 좋아하는 거에서 조금 인생을 배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에로공화국 대통령이라고 제가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1999년 5월 일본에 가서 한일합작으로 처음으로 영화를 찍기 시작했고요. 이게 필모를 보면 도쿄 섹스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성이라고 하는 거, 사춘기 때도 SEX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을 봤을 때 되게 설레고 되게 욕망이 가득 찼던 그런 젊은 나날들이 있었는데, 성이란 무엇일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 성이 꼭 남성의 전유물은 아닌데 마치 남성의 것처럼 그렇게 누려졌던 그런 시대도 있었고, 그 불편의 시기를 다양한 여러 에로 장르를 좀 해오면서 나름의 이제 정점을 찍었던 게 아티스트 복만대라고 했는데요. 아티스트 복만대 나오고 어느 순간부터 멜로 영화가 없어졌어요. 지금 멜로 영화 있나요? 젊은 세대는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고 또 스펙도 쌓아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경쟁 시대에 있어서 남의 연애가 궁금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남은 어떻게 연애하나가 되게 궁금해서 영화관을 찾고 이야기를 들여다봤는데, 지금은 나의 연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리얼리티가 굉장히 붙어있다 보니까 극장에서 나의 이야기하고 상관없는 판타지를 그려나가면 저건 거짓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숨어 들어가고 만들어지지 못하고, 또 영화계가 또 위기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또 왔었고, 영화 보기 좀 힘들잖아요. 만들기도 힘들고. 코로나 전에 만들었고 코로나 동안에도 만들었던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별 관심 없잖아요. 무슨 영화 개봉하는지도 잘 모르시고, 이제 점점 실생활이 이제 가까이 다가왔는데, 여기 유튜버들도 좀 많이 와 계신 것 같아요. 어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영화가 왜 존경의 대상이 되고 유튜브의 그 영상은 하급으로 치부되는가? 누구는 A가 되고 누구는 B가 되고, B급 장르에 대한 하이 문화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은 이제 신선하게 그리고 경외심을 갖고
않은가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합니다. 비단 이런 고민을 좀 해봤더니 제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영화는 영화관 가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분들처럼 좀 올려다보잖아요. 스크린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외심이 생긴다라는 거지. TV는 만만해요.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근데 스마트폰은 내려다보고 있거든. 이게 아주 이제 하찮은 존재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이 매체라고 하는 것이 다양성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서서히 열기가 아마 여기 와 계신 분들 또 참여하신 분들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시는 분들한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에 대해서는 또 영화 같은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시나리오로 완벽하게 누군가는 중요한 사건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고 여러 시퀀스를 만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일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사랑들을 좀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영화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영화가 보통 몇 분이죠? 2시간이죠? 120분에 대한 공식도 있습니다. 왜 120분이어야 되는지. 근데 초기에는 원래는 이제 1시간 반 정도가 여러분들한테는 참을 수 있는 시간 그건 뭐냐면 방관이 참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요. 보통 극장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가게 하고 영화를 보면은 좀 편안해요. 그러다 보면 한 1시간 반 정도부터는 조금 자불안석이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되면은 영화관이 이제 끝날 시간이 되는 건데요. 요즘 영화가 이제 길어졌다가 다시 이제 짧아지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영화라고 하는 공식 자체가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희 때는 서사를 배웠던 시대고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긴 시간 동안에 그 암흑의 공간에서 영화를 보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으로 많이 가죠. 소위 말해서 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가 받아들여지면 전두엽부터 축두엽, 전전두엽, 후두엽 이게 다 가동이 되는 풀 시간이 대략적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20분의 강연이 제일 좋습니다. 그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지루해지는데 요즘은 뇌 과학자가 얘기하는 게 3분 정도예요. 3분에서 5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진 게 유튜브의 어떤 클립들이라든지 요즘은 이제 틱톡도 시간을 좀 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참아 해요. 나하고 관심이 없거나 재미가 없거나 첫 스타트가 이렇게 됐으면 빨리 결론을 보고 싶어하는 심리적 요소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영화를 보실 때 더더욱 훈련이 됐던 분들은 그나마 보는데 영화가 재미있다 없다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3분 안에 즐거움을 주지 못하면 재미없는 걸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영화를 만드는 방식이 예전처럼 8시퀀스의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3분 단위로 상황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3분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 3분으로 또 이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영화 시장이 영화로만 영화를 봐야 영화관에서만 봐야 영화인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위기의 상황에 좀 많이 놓여 있는 건 아주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공연을 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사랑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박수를 보내줘야 되고 더 응원해줘야 되고 나하고는 조금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더라도 구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관심을 줘야지만이 이분들이 살아남고 사실 여러분과 이 무대의 차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한 발자국만 올라오면 되는데 연습을 오랫동안 하고 긴장하고 올라와서 연주하시거나 노래하시거나 강연하신 분들은 대단한 결심을 갖고 올라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오기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더 위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질서의 시대도 있지만 무질서의 시대도 있는 거거든요. 혼동의 시대 있고 혼용의 시대가 있는 건데 저희 시나리오 쓸 때도 국내 관객들만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썼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인하고 싸워야 돼요. 그 정도로 경쟁 사회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유튜버든 공연자든 크리에이터든 누구든 참여하고 있을 때에는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다가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나 이런 사람인데 좀 응원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교류의 장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저는 바이크 영화제를 되게 해보고 싶어서 신문에도 좀 이렇게 기고를 좀 해봤고 주변에 만날 때마다 계속 바이크 영화제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크라는 게 단순히 타는 것을 떠나서 나의 재미, 내가 살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담아내고 싶어서 저도 그냥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이런 행사를 좀 들여다보고 컨셉이 거의 비슷한 것들이 있다면 취합해서 바이크 영화제를 할 때 좀 같이 콜라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가 더스티노를 만나고 너무 흥분돼가지고 여기 오실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또 한 번 제가 발전해 가는 것도 있고 생각이 더 넓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여러분들도 한 가지의 꿈을 위해서 쭉 쫓아오다가 다른 길로도 샜고 또 혹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잠시 그 꿈을 접어놓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오로지 영화가 좋아서 오로지 영화를 했고 그 영화에 제가 하고 싶은 장르를 수요를 해서 저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영화를 먼저 하고 단편 영화를 뒤늦게 했고요. 플랫폼 자체를 문을 두들기면서 새로 콘텐츠도 들여다보고 사실 별 관심 없었을 텐데 저희 딸 때문에 틱톡을 하길래 이게 뭐냐 하고 세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고 스마트폰 영화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이 없다가 2010년도에 스마트폰을 만나면서 이걸로도 충분히 영화의 미래는 될 수 있겠다라고 계속 소개를 하면서
하면서 지금까지도 강연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보지만 마시고 자기 스스로가 튜닝해 보시고 나만의 것으로 고집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즐겨하는 우리만의 문화가 독립이 되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고집스럽게 의견을 제시하고 반문하고 생각을 좀 더 공유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갈무리 좀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누가 됐든지 질책하는 것보다 좀 어깨 좀 두들겨주고 잘한다, 멋있다, 좋았다, 고맙다 이런 식으로 서로 좀 크로스 체킹해 가면서 꼭 다시 한번 이분들을 좀 만나 뵙고 다음에는 제가 밑에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올라오지 않을 텐데 많이 올라오셔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꼭 주인이 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네.